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엔 월배당이나 3개월 단위로 많은 금액을 배당해주는 배당형 ETF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매달 혹은 3개월마다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재미는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죠. 최근에는 제피라는 또 다른 고배당 ETF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피는 요즘 뜨기 시작한 ETF인데요. 연 8% 내지 10%의 배당금을 주면서 세간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고 있죠. JP 모간에서 2020년 5월에 출시한 액티브형 ETF인데요. 출시 당시부터 매월 높은 배당률을 제시하면서 많은 화제를 뿌렸습니다. 특히 운용사가 JP 모간이라는 점은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매월 주당 0.4달러 이상, 그러니까 연배당으로 하면 11.31%의 어마어마한 배당을 주면서 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죠. 이 ETF는 액티브 ETF입니다. 다른 ETF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배열하는 것과 다르게 액티브라는 건 일정한 기준 없이 펀드 매니저의 결정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곤 하죠. 그런데 아무리 운용을 잘한다고 해도 ETF의 배당금이라는 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기업이 배당금을 줘야 그 돈으로 주는 거일 텐데, 아무리 JP 모간이 고배당주를 잘 발굴한다고 해도 이런 배당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배당주 위주로 구성한다고 해도 단지 배당금만으로 10%가 넘는 분배금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JP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을 봐도요,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는 ABBV, HSY, PGH 같이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익숙한 종목도 아닐 뿐더러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알만한 종목들이 비자, 마스터카드, 코카콜라, 펩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비중이 높지도 않고 이런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제피가 그 많은 배당금을 주는지 그 원천을 알아야겠죠. 사실 제피는요, 기업의 배당금도 있지만 여기에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판매 전략이 배당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피는 구성 분포가요, 주식이 83%, 채권이 17%예요. 여기에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기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배당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커버드 콜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JP 모간은 JP ETF에 있는 주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을 상대방에게 미래에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딱지를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몇 달 후에 돈이 들어와서 그때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때 이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주가의 변동폭이 두렵다고요. JP 모간은 이런 투자자를 겨냥해서 미래에도 현재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줄게. 그 대신에 이 딱지를 사라. 지금 내가 발행하는 딱지를 사면 다음 옵션 만기일에 이 주식을 지금 가격에 팔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딱지만 사면 주가가 올라도 내가 책임지고 지금 가격에 사게 해줄 테니까 너네들 보험 하나 들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딱지를 산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옵션을 행사해서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고요. 반대로 내려버리면 옵션을 행사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지 비용만 지불하면 모든 위험에서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커버드 콜이 성공을 거두려면 주가의 변동폭이 적어야 됩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딱지 가격보다 더 커지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JP 모간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앞으로 올 종목을 선정하는 다른 액티브 ETF랑 다르게 가격 변동이 적을 법한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해서 딱지가 팔릴 정도로 수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격 변동폭이 적을 종목이라면 수요가 적을 텐데 가격 변동폭도 적으면서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ETF라는 건 약간 복잡한 연립방정식과 같죠.
그래서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은 최근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아직은 그래도 많이 달라붙을 것 같지만 이미 가격이 고점에 도달해서 더 오르기 힘들 것 같을 때 그런 종목이 커버드콜을 운영하기 좋은 종목이 됩니다. 그럼 ETF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투자자라면 배당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가격도 올라서 가치도 함께 증가하기를 원하는데요. 투자하는 종목 자체가 안 오를 것 같은 종목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이미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면 오르기 전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상승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방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락은 그대로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는 가격이 오르기 힘들어요. 단지 여기서 챙길 수 있는 옵션 판매로 인한 배당 수익이 큰 거고요. 가격 상승은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주가가 옵션 가격 이하로 오를 때는 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옵션 수익도 먹을 수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상승하는 경우의 수가 다른 여타 ETF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운용사가 JP모간이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과 종목을 잘 조율해서 하락을 피하면서도 커버드콜 수익도 잘 내는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레인지는 분명히 협소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내가 원하는 게 오직 배당뿐이다 라면 상관없겠지만 주가의 상승도 생각해서 전체적인 수익이 중요하다면 이걸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제피의 원리를 꽤 많이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린 이유도 제피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제피가 좋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투자하시거나 포트폴리오만 보고 잘 나가는 종목만 모아놨네, 가격도 오를 것 같네, 배당도 많이 준다네,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사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피가 공개한 포트폴리오가 여러분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걸 운영하는 제피는 별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놓은 거잖아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지만 배당과 가치는 함께 가지 않아요. 배당이 높으면 가격이 덜 오르고 가격이 잘 오르는 종목은 배당을 많이 주지 않죠. 돈이란 게 기업의 수익에서 나오고 그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커버드콜이라는 기법이 나온 건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는 기회비용을 배당으로 돌린 거라는 점에서 결국 조삼모사라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큰지를 계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S&P 500과 JP의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JP는 S&P 500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배당금까지 다 포함한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보시면 2020년, 2021년 급등장에는 전혀 못 따라가고 있고요. 올해처럼 점진적인 상승장에는 그나마 조금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2020년, 2021년에는 한없이 모자랐고 2022년 말부터 2023년에는 그나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근소한 상승장이었으니까요. 특히 제피를 배당금을 재투자 안 한 순수 주가로만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실제로 가격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요. 조금씩 우상향하는 S&P 500과는 다르죠. 물론 요즘처럼 주가가 횡보를 보일 때 주가를 방어하면서 높은 배당을 주는 제피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얘기고요. 역사를 돌아볼 때 수익이 결정되는 건 언제죠? 주가가 크게 변동될 때예요. 지금 다른 유튜브들 보시면 제피를 추천하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이분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보는 투자 기간과 제가 보는 게 다른 거죠. 배당 플러스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을 능가하는 ETF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제피란 게 아직 역사가 3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기존의 부진한 실적이 미래에도 부진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모간의 펀드 매니저가 정말 외계인 고문까지 해서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믿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평가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커버드콜 방식을 쓰는 ETF로는 QYLD라는 게 있는데요. QYLD는 나스닥을 따라가고 나스닥은 변동폭이 크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옵션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이 우하향하는 게 보이고요. JP 같은 경우에는 모건이 나름의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액티브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질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기엔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란 게 먼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에 내 미래를 맡기기는 불안할 것 같아요. 물론 JP가 나빠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주식시장이 안정돼서 주가의 흐름이 크게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는 지금 같은 장이 계속 진행된다면 아주 좋은 수익이 가능할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배당금만 잘 주면 만족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께는 JP가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로 투자를 하신다면 S&P 500 ETF나 SCHD 같이 안전하고 검증된 종목으로 하시고 JP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보다는 배당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넘어가시는 걸 검토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